기원전 3100년 무렵 이집트가 처음으로 통일됐습니다. 이집트 제1왕조의 초대 파라오는 당시 이집트를 세계 최강의 토목기술과 세계 최고의 의학 및 예술의 국가로 만들어냈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효된 빵과 오븐을 만든 곳도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 문명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나일강 유역은 신이 축복을 내린 지역이라 불릴 정도로 토질이 비옥했고, 이집트인들만의 세계관과 사회관 그리고 종교관이 형성된 이후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들 중 유일하게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비롯해 기원전 2630년에 만들어졌다고는 믿기지 않는 기적들을 만들어내며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피라미드의 높이는 약 146.5m인데요. 1311년에 잉글랜드의 링컨 대성당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800년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피라미드는 무려 230만 개의 석회암과 화강암으로 이루어졌는데 모두 매끄럽게 광을 낸 순백의 석회암이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만큼 이집트의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특히 람세스 2세 치하의 이집트 영토를 보시면 현재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시리아, 수단,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의 영토가 모두 이집트의 것이었습니다. 엄청나죠?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의 최강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람세스 2세 시절 가장 유명했던 전쟁은 이집트 히타이트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대규모 전투인데요. 당시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를 거쳐 서아시아 지역으로 팽창하려 했는데, 특히 오늘날 터키와 시리아 국경 쪽에 위치했던 카데시는 동쪽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었죠. 람세스 2세가 즉위했을 당시에 아나톨리아 반도를 지배하던 히타이트 제국은 강력한 철제 무기와 전차 부대를 기반으로 카데시를 포함한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274년 람세스 2세는 히타이트와 싸우기 위해 보병력 2만 명과 말들이 끄는 전차 2000여 대를 지휘해 북진했습니다. 히타이트는 4만여 보병과 전차 3000여 대로 이집트군에 맞섰습니다. 람세스 2세는 몸을 사리지 않고 직접 병사들을 진두지휘하며 전투를 이끌었습니다. 이를 카데시 전투라 하죠. 하지만 전쟁은 승패를 가르지 못하고 16년간 이어졌습니다. 이때 히타이트의 하루실리 3세가 즉위한 것을 계기로 기원전 1258년 이집트와 히타이트 간 평화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이 조약은 상호 불가침 원칙을 명시한 평화조약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매우 상징적인데요. 그 내용은 각국의 난민을 풀어주고 상대 국가의 영토를 앞으로 침범하지 않으며 군사적 위험에 처했을 때 서로 지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친선관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 람세스 2세는 히타이트의 왕녀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이를 모방해 수많은 서방국들도 다른 국가와 친선관계를 맺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는 등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의 시초가 바로 이집트의 람세스 2세였습니다. 람세스 2세는 서쪽으로는 리비아, 남쪽으로는 누비아, 오늘날의 수단이죠. 동쪽으로는 팔레스타인까지 정벌하며 영토를 확대했습니다. 또 이집트 곳곳에 수많은 기념비와 건축물을 세우며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도 람세스 2세는 이집트인들에게는 매우 상징적인 존재이자 이집트의 자부심으로 남아있는데요. 한국의 이순신 장군님과 같은 존재죠. 자, 그런데 이집트의 영웅을 되살려준다고 한 국가가 나타났는데 놀랍게도 바로 한국입니다. 기원전 13세기 고대 이집트 문명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파라오. 거대한 신전과 기념상을 숱하게 세웠던 람세스 2세의 유적이 3200여 년 만에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의 신전이 사상 최초로 한국문화유산 전문가들의 손길 아래 복원됩니다. 지금까지는 전세계 어느 국가도 감히 이를 복원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인재를 갖추지 못해 손조차 대지 못했습니다. 특히 라메세움 신전은 나일강 서쪽 기슭에 있는 람세스 2세 시대의 유적으로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도움으로 1990년부터 발굴조사와 유물 복원 작업을 해왔지만 이번에 한국이 복원해주기로 한 신전의 탑문 전체와 진입로 등은 감히 건들지조차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집트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 것을 계기로 한국의 김현모 문화재청 청장이 이집트 국가유물 최고위원회 사무총장 모스타파 와지리를 만났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집트는 이 자리에서 한국 측에 람세스 2세의 신전이자 세계유산인 룩소스 라메세움의 복원과 발굴되지 않은 투트모스의 4세 신전의 조사 복원을 도와달라 요청했고, 김 청장은 이를 흔쾌히 수용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최고 난도의 복원 작업을 한국이 너무나 쉽게 수용하자 이집트 현지 반응은 난리가 났는데요. 한국은 문화재 복원뿐만 아니라 이집트 박물관, 콥트 박물관, 고고연구센터 등 현지 박물관 연구소 6곳이 소장한 유물들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주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이집트가 문화재 보호 및 보존 협정 체결을 요청한 이래로 현재 조사를 거쳐 한국의 국가문화재기관이 처음 유적 복원 사업을 벌이게 됐다. 그동안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로 국한됐던 문화유산 공적 개발 원조 지역을 아프리카까지 넓혔다는 의미가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집트인들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외치며 이집트의 모든 것을 한국에 맡겨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 이후 이집트의 한국의 K9 자주포 수출을 시작으로 이집트 방위산업이 한국 무기로 도배되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이집트 철도는 한국 현대 로템일 320량 차량 공급, 문재인 대통령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신행정수도에 한국의 철도 첨단 시스템과 수소 트램 고도 기술을 활용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이집트 내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이집트는 아프리카 최대의 석유가스 소비국으로 최근 석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집트인들은 도저히 전기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를 한국이 단숨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2008년 UAE 바카라 원전 이후 처음으로 조 단위가 넘는 초대규모 이집트 엘바다 원전 사업에 한국이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수원은 오늘 2월까지 가격 등 세부 조건 협상을 마무리한 뒤에 4월 말께 정식 계약을 체결할 계획인데요. 총 35조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수원은 계약에 성공하면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이 시공을 맡고 국내 업체가 기자재 공급에 참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덕분에 이집트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율성이 좋은 원전으로부터 풍부한 전기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데다가 단숨에 수소 미래 기술로 집약된 최첨단 국가로 거듭나려 하자 1억 이집트인들은 한국에 그야말로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난생 처음 방문한 한 이집트인은 한국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국은 예쁘고 신기한 건물로 뒤덮여 있는 세계 최고의 최첨단 국가이다. 밤이 되면 신기한 불빛들과 자연이 어우러져 이보다 더 아름다운 국가가 전 세계 어느 곳에 또 있을까 싶다. 한국의 기술은 너무나 신기하다. 이집트가 이런 한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라고 말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